일부러 틀리라고 낸 이런 문제들 사이를 뚫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영어 실력은 꽤 좋은데 목표하는 토익 고득점이 어려우신 분들, 딱 일주일만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대학원을 지원하든 이직을 준비하든 대부분의 준비 과정들의 영어 점수가 필수로 요구되는데요. 우연히도 저와 핑곰이는 둘 다 모두 토익 990점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본 첫 번째 토익에서 운 좋게 990점을 받았었는데 벌써 2년이 훌쩍 흘러서 토익 점수가 만료되었어요. 최근에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2022년 2월 6일자로 토익을 받고요. 회사에서 영어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 감이 좀 떨어진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990점을 받겠다는 목표로 일주일간 준비해서 토익 만점을 따끈따끈하게 받아왔습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만점 받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90과 950을 가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발견해 가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꼭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꿀팁을 공유하고 싶어서 성적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막상 토익 만점은 핑고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영어 실력과 영어 성적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시험이든 만점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을 볼 때마다 990점을 받을 수 있었던 필승의 꿀팁과 직접 정리한 3장짜리 토익 치트키, 헷갈리는 빈출 어휘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영어 실력은 꽤 좋은데 목표하는 토익 고득점이 어려우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딱 일주일만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익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토익은 영어를 잘한다고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토익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수능 영어를 풀게 하면 100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의 본질은 영어 실력 평가 이전의 하나의 시험이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토익 준비는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토익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일정을 잡고 공부하는 것보다 한 달, 2주일 이렇게 짧고 밀도 있게 공부해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토익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라고 시험 접수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 달 후, 2주일 후에 토익 시험 일정에 접수하세요. 일단 급하게 접수하고 나면 시험 준비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매일매일 모의고사 하나를 푸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2-3번을 풀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은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저도 일주일 동안 매일 모의고사를 푼 게 아니라 딱 4회치를 풀고 시험을 봤고요. 모의고사집 문제를 풀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두고 반드시 긁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둔 동사 스터는 자동사와 타동사 형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3장짜리 토익 치트키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하자 라는 마인드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모르는 걸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의 범주에는 토익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파두는 함정을 발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어 실력 문제도 아니고 이건 좀 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험 보는 우리가 적응해야 합니다. 빈출 함정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관념상 순간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상식들까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리딩 지문에서 A라는 사람이 보낸 안내 이메일에 B 회사에 지원하려면 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거짓을 선택하는 질문의 선택지에 B 회사에 이메일로 지원할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선택지에 메일이 이메일을 의미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우편 발송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메일과 메일, 토익은 오답을 거르는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제가 토익 리스닝을 연습하면서 얘네는 대체 대답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대로 토익에 대해 이해도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모의고사를 풀면 리스닝 파트 2, 질의응답 유형에서 오답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것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아니, 이 대답 중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있다고? 라고 제 사회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라기엔 다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이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 일단 질문을 잘 듣고 맥락상 이 대답은 절대 아니다 라는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고 정답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유형에 적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토익 리스닝은 우리를 틀리게 하기 위해 영어 실력과는 무관하게 조금은 더러운 문제를 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토익 문제집을 푸는 건 양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리스닝은 시간을 내서 자리 잡고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토익을 접수하고 일주일 동안 회사 출근 시간 30분 동안은 매일 토익 리스닝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그냥 유튜브에 토익 LC라고 검색해서 상위에 나오는 아무튼 영어 채널의 영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유튜브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리스닝 들으면서 가다가 중간에 놓친 단어나 바로 이해가 안 된 문장이 있었다 하면 바로 영상을 멈추고 다시 리플레이 합니다. 호주, 영국 발음 때문에 아는 단어인데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내가 잘 모르는 단어였다면 화면을 캡처해두고 퇴근 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리스닝을 준비하면 아무래도 문장을 대충 듣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유사시를 대비하는데 좋은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을 떠나서 오랜만에 시험을 치르다 보니 리스닝 시간 동안 집중력을 100%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리스닝 문장을 놓치는 분이라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리스닝을 대충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실수로 한두 문장을 놓쳤어도 대충 앞뒤 맥락으로 유추해서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은 맞출 수 있게끔 리스닝 유형의 연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토익 빈출 어휘, 헷갈리는 단어나 표현들을 정리했는데요. 딱 3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무조건 100% 항상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문항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죠. 일부러 틀리라고 낸 이런 문제들 사이를 뚫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적어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어법을 하려고 해도 4개 선택지 중에 3개를 알아야 나머지 1개를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려면 나만의 단어장, 내가 잘 헷갈리는 빈출 함정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헷갈려하는 것들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어장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토익 치트키 문서는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나만의 정리에 참고로 활용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토익 고득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탑재해야 할 시험 준비의 마인드, 그리고 토익이라는 시험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속성들을 이해하는지가 바로 토익 990점과 950점을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모두들 토익 만점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